38명. 이 숫자의 의미를 듣는다면 여러분은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처음엔 그랬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까. 하지만 이것은 신문에 인쇄되었던 사실입니다. 1964년 3월 13일 새벽 뉴욕 퀸즈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한 여자가 35분에 걸쳐 살해당하는 동안 38명이 창문 너머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도 경찰에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이건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범한 이웃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캐서린 수전 제노베세. 사람들은 키티라고 불렀습니다. 1935년생 이탈리아계. 그녀는 퀸즈에서 바를 운영했고 연인이 있었고 고양이를 좋아했습니다. 그녀가 특별한 사람이었냐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당신 주변 어딘가에 있을 법한 평범한 28살의 여성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그녀는 새벽 3시까지 영업을 하고 셔터를 내리고 차에 올랐습니다. 자정이 훌쩍 지난 뉴욕의 거리를 달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고 아파트 정문까지는 100m 남짓. 그녀는 그 100m를 걷기 시작했지만 끝내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낯선 남자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새벽 3시 15분 그 남자는 키티의 뒤에 있었습니다. 칼을 꺼냈습니다. 키티는 도와달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파트 창문들에 불이 켜졌고 블라인드가 젖혀졌습니다. 사람들이 아래로 내려다봤습니다. 한 남자가 창문을 열며 키티를 내버려두라 소리쳤습니다. 키티를 습격한 남자는 멈추고 천천히 자신의 차로 걸어갔습니다. 창문들의 불이 꺼지고 거리가 조용해졌습니다. 갑자기 남자가 돌아왔습니다. 키티는 건물 입구까지 기어갔습니다. 현관문을 밀고 복도 안으로 들어가 계단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남자는 그녀를 찾아냈고 다시 해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50분 한 남자가 드디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찰이 아닌 다른 도시에 사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해결 방법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이 도착했을 때 키티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급차 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처음 습격부터 그녀의 죽음까지 걸린 시간 단 35분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뉴욕 타임즈의 기자 마틴 겐즈버그는 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처음 들었습니다. 38명. 그는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숫자를 잘못 들었거나 과장이었거나.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파트 주민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선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부모, 이웃, 낮에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는 그런 사람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신고하지 않으셨나요? 그들의 대답은 거의 같았습니다. 관여하고 싶지 않았어요. 무서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차피 누군가가 이미 신고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 마지막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어차피 누군가가 이미 신고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38명이 전부 똑같이. 이 사건을 접한 2명의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존 달리와 비 블라타네. 그들은 분노하는 대신 질문했습니다. 왜 38명이 모두 같은 선택을 했을까? 인성의 문제일까? 그들은 겁쟁이였을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작동한 걸까? 그들은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방 안에 피험자를 홀로 둡니다. 잠시 후 환기구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혼자였을 때 75%가 즉시 밖으로 나와 신고했습니다. 다음 실험, 이번엔 3명을 함께 넣었습니다. 38%만 신고했습니다.
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행동하는 사람은 줄었습니다. 달리와 라탄에는 이것을 방관자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원리는 단순했습니다. 혼자일 때 책임은 온전히 나에게 있다.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한다. 그 무게감이 사람을 움직인다. 하지만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책임은 나뉜다. 나뉜 책임은 흐릿해진다. 흐릿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 34명의 이웃은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너무 많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기에. 2016년 학자들이 재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일부는 소리만 들었고 일부는 몰랐으며 신고를 시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38명은 뉴욕타임즈가 극적으로 만든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60년간 믿었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않았고 받아들였습니다. 방관자는 그날 창문 안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였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60년 전 뉴욕의 이야기라고 느껴지십니까? 지금 당신의 스마트폰을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SNS를 열어보십시오. 누군가 너무 힘들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조회수 1만, 좋아요 500개, 댓글 200개. 그 사람에게 직접 연락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다른 상황, 길에서 누군가 쓰러집니다. 사람들이 멈춰섭니다. 스마트폰이 올라갑니다. 119보다 영상이 먼저입니다. 1964년 38명은 창문으로 내려다봤습니다. 2026년 우리는 화면으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38명을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도 나도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아파트에 내가 살았다면, 새벽 3시 창문 너머에서 여자의 비명이 들렸다면 나는 전화기를 들었을까? 피의자가 아직 밖에 있습니다. 증언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이 알려질 수도 있습니다. 복잡해집니다. 귀찮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차피 다른 누군가가 이미 했겠지. 그 문장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지. 저는 그 38명과 제가 다르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으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달리와 라탄의 연구에는 한 가지 반전이 있었습니다. 방관자 효과를 미리 배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군중 속에 있었어도 다른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이를 안다면 깰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라는 생각이 인간의 본능임을 알면 그 본능이 나를 덜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딱 한 가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군중 속에서 혼자인 척 행동하라.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내가 해야 할 때다. 38명 중 단 한 명만 달랐어도 키티는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 한 명이 없었습니다. 그 한 명이 당신일 수 있습니다. 피의자 윈스턴 모슬리는 그해 체포됐습니다. 종신형을 받았고 2016년 교도소에서 사망했습니다. 82살이었습니다. 그는 수감 중 여러 번 가석방을 신청했습니다. 그때마다 키티의 유가족이 나타나 막았습니다. 키티 제노벳은 28살에 죽었습니다. 이름 하나만을 남겼습니다. 그 이름이 지금 이 순간 지구 반대편에서 불리는 건 그녀가 특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달라지기 위해서.